의사들조차도 귀가 아픈데 3차 신경통이라고 진단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귀라고 해도 귀가 어디가 아픈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캐치한 닥터 통쾌한의 한경림입니다. 오늘은 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안면 신경통들은 진단을 어떤 객관적인 검사, MRI나 CT, 엑스레이 이런 걸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어떻게 아프고 있어요, 아팠어요 이런 것들을 듣고 통증 양상과 부위를 가지고 국제통증학회 진단 기준을 근거로 진단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이 조금 잘못되면서 불필요한 약들을 복용하시고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안면통 환자들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귀가 아플 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3차 신경통이 아닌데 3차 신경통이라고 하면서 3차 신경통 환자들이 복용하는 부작용이 크고 강력한 간질약을 오랜 동안 복용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귀가 아프니까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큰 문제는 없지만 약 처방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먹고도 계속 아프니까 이비인후과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비슷한 진통소염제 혹은 항생제들을 장기간 복용하시고 계속 아프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귀를 포함해서 안면통이 있을 때 조금 더 내가 통증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귀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통증이라는 것은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감각신경들이 이렇게 다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이 분포하는 부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면 부위는 3차 신경이라고 하는 뇌에서 나오는 5번 신경이 감각신경이 되겠는데, 1번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 그래서 세 개의 가지가 안면의 감각신경의 역할을 하고요. 머리 뒷면으로 가면 목신경입니다. 목 2번, 3번 신경들이 뒷머리의 감각신경이 되겠고요. 머리와 얼굴을 제한 목 이하 부분은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되겠는데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목신경입니다. 목 경추에서 8개 신경이 나와서 각각 2번 신경부터 뒷머리, 목 옆에, 목 아래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이제 감각신경이 분포하고요. 그리고 흉추 같은 경우는 12개, 우리 갈비뼈 12개 늑간신경을 따라서 감각신경이 이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의 정면과 측면은 요추,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분포해서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게 있을 때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아프다는 것이 이 길을 따라서 아픈 거죠. 감각신경이 가는 길을 따라서. 다리의 뒷면은 천추라 그래서 허리 바로 아랫부분의 척추, 골반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감각신경이 분포하는 부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감각신경을 따라서 결국은 뇌에 아픈 감각이 전달돼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귀 같은 경우는 이런 부위들이 각각 신경 하나하나가 있는 이런 감각신경 부위가 여러 개의 신경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귀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들입니다. 3차 신경, 미주신경, 서린신경, 중간신경, 소우두신경, 대우두신경 이렇게 6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 환자들은 사실은 귀가 아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의사들조차도 귀가 아픈데 3차 신경통이라고 진단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귀라고 해도 귀가 어디가 아픈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3차 신경을 보시면 3차 신경의 가지가 귀로 가는데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귀 앞에 우리가 이제 트라고스 그래서 여기 귀 앞에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서부터 측두부로 가는 것이 3차 신경이 가는 곳입니다. 귓바퀴 아랫부분과 약간 턱 부분, 귀 조금 뒤쪽으로 가는 것은 대후두 신경입니다. 그리고 귀 위쪽의 귓바퀴와 머리 뒷면, 귀 뒤쪽에 있는 뒷머리 부분으로 가는 것이 소후두신경. 이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은 경추 2번, 3번에서 나오는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목신경에서 나오는 신경이 있죠. 귓바퀴를 포함해서 귀 뒤 바로 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프면 머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머리가 아니라 목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아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린신경이라 그래서 귀 속 안에 있는 고막 바로 옆에 있는 부분, 그리고 고막의 안쪽 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신경이라고 해서 이게 안면마비 일으키는 안면신경의 한 가지인데요. 이 신경은 고막의 바깥면과 외이도, 귀 구멍 바깥에까지 그 길, 그쪽으로 감각신경을 보내게 되고요. 또 미주신경, 이 미주신경은 고막의 바깥면과 또 외이도 쪽을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진짜 귀 속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서린신경, 미주신경, 이 중간신경, 뇌신경으로 보면 7번, 9번, 10번 신경에 해당되는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귀 속이 아파지게 됩니다. 귀를 중심으로
그래서 귀가 진짜 아픈 건지, 귀 속이 아픈 건지, 귓바퀴로부터 귀 뒷면이 아픈 건지를 잘 구분을 하시는 것이 내가 어느 신경에 문제가 생겼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길이 되고요. 쉽게 말하면 귀가 아프다라고 하면 이렇게 뇌신경 7번, 9번, 10번과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옆에 측두부, 머리 부분으로 가면 3차 신경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귀 바퀴를 포함해서 뒷머리 쪽으로 가면 대우두신경, 소우두신경, 목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목 척추가 굉장히 퇴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사 짓거나 뭐 일을 많이 하시고 김장하시고 이러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막 귀 푹푹 쑤시고 뒤통수가 막 아프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목에 문제가 있으면서 대우두신경, 소우두신경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아플 가능성이 높고요. 또 비전형 안면신경통, 그리고 두통이 일어날 때는 약간 귓바퀴 그 앞쪽에 있는 트라고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약간 옆머리, 측두부 그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 감기 같은 게 걸렸을 때도 귀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로 이제 서린신경, 편도로도 가고 후두부 이런 데로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 거기랑 저 속에는 귀랑 포함해서 통증이 올 수 있고, 이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고 이럴 때는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항진되게 되는데, 미주신경, 이 부교감신경도 교감신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같이 항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주신경의 활동성이 많이 생겼을 때, 신경이 과민해졌을 때 또 귀통증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귓속이 많이 아파질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안면마비, 뭐 혹은 벨마비, 혹은 바이러스성으로 우리가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때 중간신경에서 귀통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귀의 어느 부위가냐에 따라서 이 6개의 신경이 조금 다르게 분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조그만 부위 안에 감각신경이 6개나 분포하는 것은 우리 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는 퇴행의 변화, 스트레스, 우리 몸의 스트레스, 그리고 신경통, 또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그런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안면신경통 중에서도 귀 통증이 있을 때는 진단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고, 불필요한,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 통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귀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감각신경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려 보았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관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